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료 의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칭찬 메시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만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간 활동하신 자타가 공인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소통을 중시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시죠.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서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시는 활동을 기대하고 저도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권 의원님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게 과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늘 의원님 뵐 때마다 의원의 품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울산 지역의 조선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높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산업을 살리고 조선산업을 살리는데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권명호 의원이 배려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서 중소기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김경만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권명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중소기업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누구나 다 하십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 넘게 일을 해오셨어요. 아니 그러시다가 어떻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그간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게 된 시점이 코로나가 발발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책을 달아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했는데 제가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딱 맞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저보다 물론 뛰어난 사람도 많으셨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 또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렇게 이 중소기업의 역할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도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998377.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고용의 83%, 그리고 국민의 77%가 중소기업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허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다우시게 이 법안 발의하시는 것만 봐도 중소기업 관련 또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십니다. 저희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 와중에서 점주들이 부부가 12시간씩 맞교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숙식을 거의 점포 창고에서 지내다시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과당 경쟁에 의해서 점포의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 편의점주들이 그동안 시달려 왔었던 과당 경쟁 그리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좀 단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점주들도 함께 힘 모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배 사업법인가요? 어떻게 발의를 하셨고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체 중소기업이 한 700만 되는데요. 이 중에 그 소상공인이 한 660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점 업계 또는 슈퍼 업계하고 간담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과당 경쟁, 과다 출점이 되니까 영업 판매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그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 판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담배 판매가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50m, 어떤 지자체는 100m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편의점 업계가 제발 좀 이 담배 판매에 대한 영업 허가 부분을 지자체별로 서로가 틀린데 이걸 좀 규격을 좀 상향 조정해서 법으로 좀 해줘서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좀 과당 경쟁으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좀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발의를 했고요. 최근에 또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우리 편의점 그 협회 쪽에서 저한테 뭐 특별히 법안 발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감사패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의해 주신 법안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금난 완화라든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경제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화, 디지털화, 뭐 또 화상 상담, 키오스크 이런 부분이 시대의 트렌드이니까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께서도 이런 쪽에 디지털화 쪽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 정책도 이들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주에서 소상공인 업계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영업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말 활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모임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가사돌봄 서비스 노동자 또는 청소 노동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늘 현장에 답이 있고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하고 제도하고 개선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을지로위원회 자발적 스카우트로 해서 들어갔고 또한 당에서도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또 이들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참 많은 그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셔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업 간 기술 탈취 범죄는 사실 중대 범죄거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본질이나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침해가 되면 그게 사업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비만 한 30억 이상의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30억 이상. 임금비까지 넣으면 7년 동안 임금비까지 다 가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이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2011년 납품한 장비를 가지고 한 3년 이상을 갖다가 하나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 시험 테스트 관련된 부분과 개선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해줬죠. 하나가 저희들 그 카피해가지고 하나 큐쉘에 납품하는 금액이 600억에서 800억, 많으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도 그 손해액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중소기업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에 굉장히 앞장을 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중소기업 보호에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사업자가 있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약 45%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들 거래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조사가 끝나면은 또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 그러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미 그 제소를 하는 업체는 거의 도산 아사 직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공정위 제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 해서 우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 거래를 좀 금지함으로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조항은 하도급 거래에만 이 조항이 없었던 것이지 공정거래법이나 아니면 특허 관련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사인 간의 금지 청구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우리가 하도급 거래에도 적용을 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하도급 거래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뭐 꼭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사회적 의리인 중소기업이 제값받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에서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수입하는 대기업들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중소기업한테 공급을 하는 반면에 이 인상된 가격을 받아가지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전혀 가격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법안을 통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 이게 가장 요즘 핫한 이슈고 중소기업계 700만 중소기업계 가장 큰 수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반드시 입법화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중소기업은 약하지만 이들이 모인 협동조합은 교섭력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라든지 판매를 할 때 거래처와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네.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플러스해서 우리 벤처기업이나 이런 신산업이 날개를 달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서 받으신 칭찬 메시지를 다른 동료분께 이어주실 시간입니다. 혹시 칭찬하고 싶으신 동료 의원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일까요? 우리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이신데요. 한무경 의원님, 사랑합니다.